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인물 정보의 개인 사업자 생겼답니다. 이 네이버가 포털 사이트 인물 정보에 개인 사업자 직업군을 신설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처럼 법인이 아닌 이 사업체의 대표도 네이버 인물 정보에 등재가 가능해졌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정책 변경에 한국인터넷자율기구의 검토와 자문을 거쳤는데요. 다만 유흥업소나 도박, 또 의약품 판매 같은 업종은 제외됩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포털을 통해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한다면 조금 더 사업을 하기에 유용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반영이 안 됐던 개인 사업자가 새로운 직업군으로 포함됐다는 건 요즘 개인들의 창업이 특히 활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전 K창업기업 리그를 개최를 했는데요. 네. 이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300여 팀이 몰렸습니다. 특히 그냥 영세 가게들이 아니고 IT 같은 기술 기반의 창업이 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올 1분기 기술 기반 업종의 창업 보시다시피 모두 6만 2천여 개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창업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흐름을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취업보다 창업을 통해서 신화를 읽어가는 한국의 사례들을 외신들이 좀 조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간밤에 블룸버그가 이 한국의 재계 판도 변화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신흥 부자 엘리트들이 이 재벌을 제치고 속속 부자 사기꾼에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블룸버그는 최근 한국의 최대 부호가 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 또 쿠팡의 김범석 창업자, 그리고 크래프톤 장병규 창업자, 셀트리온의 서정진 명예회장을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가 재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성장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의 정책 변화 그리고 외신들의 조명까지 우리 경제에서 창업가들이 급부상하고 있고 창업가 꿈나무들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들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기도 하죠. 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다음 키워드 보시죠. 손해보고 되팔린 리복입니다. 이 스포츠 용품 제조사 아디다스가 브랜드 리복을 인수 15년 만에 되팔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아디다스는 리복을 미국 어센틱 브랜드 그룹에 25억 달러, 우리 돈 2조 9,100억 원을 받고 팔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샀을 때 가격은 약 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4조 1,000억 원에 달하니까 무려 1조 2천억 원이나 밑지는 가격으로 되판 셈입니다. 아디다스는 나이키와 경쟁하려고 리복을 인수했지만 결국 아디다스만 성공을 하고 리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나이키, 아디다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리복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리복이 90년대에는 참 인기가 많았다라고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예. 이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에어로빅 붐이 사그라들면서 쇠락기를 겪었던 리복입니다. 그러다 아디다스 인수와 함께 피트니스 브랜드로 재도약을 꿈꿨는데요. 유명 브랜드나 셀럽들과 콜라보도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결국 또다시 실패를 맛보게 됐습니다. 재도약을 꿈꿨지만 운이 좋지 않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 리복을 새로 인수한 미국의 어센틱 브랜드 그룹은 어떤 곳일까요? 이 미국의 브랜드 개발 유통 기업입니다. 예. 쉽게 이제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파산 위기에 처한 브랜드들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워왔는데요. 이 어센틱 브랜드 그룹은 재작년 미국의 의류업체 포에버 21을 인수하고 지난해에는 브룩스 브라더스와 JC페니의 경영권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회생 전문 기업이네요. 예. 그간 불운을 겪었던 리복 새 기업을 만나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예, 마지막은 미 진출 16년 만에 500만 대입니다. 이 현대차가 미국 진출 16년 만에 누적 500만 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현대차는 미국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에 위치한 미국 공장에서 이 알라바마 주지사 수석 보좌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500만 번째 차량인 산타크루즈가 모터쇼 형태로 공개가 됐고 차량 퍼레이드도 열렸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현지에 진출한 건 2005년입니다. 500만 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예, 처음 100만 대를 찍은 것이 첫 진출 이후 5년 뒤인 2009년이었습니다. 이후 2012년에 200만 대, 2015년에 300만 대, 2018년에 400만 대를 돌파했고 이후 불과 3년 만에 500만 대 고지를 넘어선 겁니다. 엘라베마 공장은 한 해에 37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죠. 이걸 감안하면 그간 공장을 거의 쉼없이 굴려왔다는 말이 되겠는데
특히 이 지난해에는 코로나가 덮친 상황에서도 성과를 냈다는 점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차 가운데 가장 잘 팔린 차는 역시 소나타였죠. 예, 역시 소나타였습니다. 이 소나타가 256만 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아반떼가 149만 대, 산타페가 91만 대, 투싼이 3만 대, 또 산타크루즈가 1,800대가량이 각각 생산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500만 번째를 기록한 산타크루즈는 이 투싼을 기반으로 개발이 돼서 우수한 연비와 성능을 갖췄다고 평가가 되는데 하반기 중 미국에서 본격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쟁의 장이 열리게 될 텐데 우리 완성차 업체의 더 큰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 키워드였습니다.